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최래자입니다. 어느새 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시간 잘 가네요. 벌써 완전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아침 6시 1교시 영상 한번 시작하도록 할게요. 날씨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오. 이제 새벽이 장난이 아니에요. 예전 여름 생각을 만듭니다. 온도차도 심하고 아주 춥습니다. 추워. 감기 조심합시다. 한때는 더워가지고 막 난리 쳤는데 이젠 추워가지고 또 난리 치네요. 이 살아가다 보니까 이게 잘해주면은 큰일 나는 사람이 있어. 이게 잘해주면 큰일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 특징이 있어, 특징. 그 특징 7가지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 첫 번째, 무조건 자기 말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독단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사람들은 남이 말을 들으려 하지 않겠죠. 하지 않고 자기 경험과 생각만이 유일한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 말이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 두 번째는 사람을 약간 등급으로 매기고 차별적으로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사에 사람에 대해서 서열을 매기고요. 등급을 매기려는 사람들은 그 타인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격려라는 것도 서슴지 않다고 하죠. 세 번째는 잘해주면 어떻게든 더 이용하려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를 주면 둘을 달라 하고 둘을 주면 셋을 달라는 사람은 그런 상대의 입장을 헤아릴 줄 모르고 자신의 욕심만 채우려 하더라. 채우려 한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요. 네 번째는 받는 것은 좋아하면서 주는 것에 인색한 사람이 있어요. 주는 것에 인색하더라. 비슷한 처지인데도 이 받기만 하고 주는 것에 인색한 사람들은 정작 내게 도움이 필요할 때는 외면하더라. 외면을 합니다. 다섯 번째,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이 있다.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은 표정이나 말투부터가 험합니다. 험하고 이 사소한 일에도 쉽게 분노를 합니다. 쉽게 분노를 하고 자기 성찰과 반성이 전혀 없더라. 전혀 없답니다. 여섯 번째는 호의를 권리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호의를 권리로 착각한다. 이 나르시시즘이라고 있어요. 나르시시즘. 이거에 빠져 있거나 교만함이 넘치는 사람은 그 호의를 베풀면은 자신이 잘나가지고 그런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도 조심해야겠고. 일곱 번째, 피해의식이 넘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피해의식이 넘치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이 무시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항상 괴롭다고 툴툴댑니다. 툴툴대. 툴툴댄다. 타인을 배려하고 호의를 베푸는 것은 칭찬받아 마땅할 일이죠. 일이지만은 그 호의와 배려를 이용만 하거나 이 권리로 착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뭔가 거리를 둬야 합니다. 거리를 두자. 알겠죠? 한번 잘 실천해 보십시오. 주위에 그런 사람들 꽤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또 삼성의 이야기를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편안하게 들어보세요. 이 사진 속에 있는 폰은 이게 뭐야? 모토로라 레이저 40 울트라죠. 이거하고 삼성전자 갤럭시 Z 플립 5입니다. 플립 5인데 망한 줄 알았더니 이제 삼성까지 위협을 하더라.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때 그 휴대폰 시장에서 세계 1위로 군림하다가 사라지다시피 했던 그 모토로라. 참 옛날에 모토로라 대단했죠. 하여튼 모토로라가 올해는 접는 폰으로 예상 밖의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네요. 과거에 전성기 시절 내놓은 자사 그 피처폰 디자인을 연상케 하는 그 접는 폰으로 향수를 자극하고 있어. 향수를 자극하면서 삼성까지 위협을 한다. 시장조사 업체 카운트포인트 리서치가 집계를 했는데요. 올해 3분기 미국 스마트폰 시장 출하량을 보니까 모토로라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31%나 늘었어요. 엄청나게 늘었어. 스마트폰 시장 전반이 급격하게 위축된 상황에서 거둔 성과라고 합니다. 1위 애플은 아이폰 15 시리즈의 출시가 전년 대비 늦어지면서 3분기 출하량이 전년 대비 한 11% 감소했고 삼성도 26%나 감소했네요. 그 결과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22%, 전년 3분기 24%보다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3위 모토로라 점유율이 10%로 올라섰어. 두 자릿수를 기록하면서 삼성과 격차를 좁혔다. 과거에 그 미국 기업이던 모토로라가 2005년에 그 초슬림 휴대폰이죠. 핑크레이저. 핑크레이저. 핑크인데 남자는. 핑크레이저로 휴대폰 시장을 강타를 했어요. 그때 전성기를 구가했죠. 그런데 2010년이죠. 2010년에 전후를 기점으로 해서 그 애플의 아이폰에 밀리다 보니까 뒷걸음질 칩니다. 거기다 구글에 팔렸다가 2014년 중국 IT 기업 레노버로 매각이 돼요. 그래서 국적을 바꾸고 재기를 노려왔다. 올 6월에는 그 모토로라가 출시한 접는폰인데 레이저 40 울트라예요. 이 레이저 40 울트라가 과거 전성기를 가져다준 핑크 레이저를 떠올리게 하면서 주목을 받습니다. 삼성의 그 갤럭시 Z 플립처럼 그 위아래로 접는 구조인데다가 디자인도 상당 부분 유사해서 대결 구도에 관심이 쏠려요. 특히 외부 그 디스플레이를 전작보다 대폭 키운 것이 공통점인데 Z 플립 5는 3.4인치, 레이저 40 울트라는 3.6인치죠. 펼쳤을 때 그 메인 디스플레이 크기가 각각 6.7, 6.9인치입니다. 무게는 갤럭시 Z 플립 5가 187g이라 그래요. 187g. 레이저 40 울트라가 188g으로 역시 비슷하고 이 배터리 용량은 갤럭시 Z 플립 5가 3700mAh, 레이저 40 울트라가 3800mAh입니다. 다만 내구성 면에서 모토로라가 삼성에 뒤진다는 이색 실험 결과가 나와가지고 관심을 끌기도 했는데 폴란드 IT 전문 유튜브죠. 미스터 키바든가 뭐 하여튼 특이해요. 하여튼 유튜브인데 지난 8월에 갤럭시 Z 플립 5랑 40 울트라를 여러 번 접었다 폈다 그런 실험을 했어요. 그 결과 보니까 그 레이저 40 울트라는 12만 6,257번 접었다가 펼쳤을 때 삐그덕거리면서 결국 제대로 다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Z 플립 5는 40만 1146번째 화면에 줄이 생겼다. 엄청나게 내구성이 좋다는 거예요. 상당히 좋다는 거죠. 그러나 모토로라는 지난달 미국 시장에서 80만원대의 중저가 그 폴더블 스마트폰까지 새로 내놓으면서 여전히 삼성과의 경쟁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어요. 보급형이죠. 접는폰인 레이저 2023. 이거는 커버 디스플레이가 1.5인치 수준이더라고요. 삼성의 Z 플립 4와 비슷합니다. 모토로라 외에도 뭐 화웨이나 오포, 원플러스 등 중국산 폴더블폰이 계속 시장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는폰의 원초적인 삼성을 겨냥한 추격이 아주 더욱 거세질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거세다. 삼성은 더 잘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사진 속의 인물은 누구냐? 이거 이영희 씨네요. 삼성전자 DX 부분의 글로벌 마케팅 실장인데, 이영희 씨가 미국 경제지가 선정한 아시아에서 영향력 있는 기업 여성에 선정이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포브스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대표하는 여성기업 리더 20명을 2023 아시아의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으로 발표를 했는데, 이 사장은 한국인 중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네요. 이 사장에 대해서 삼성 창업주 가족 외에는 삼성전자의 첫 여성 사장으로 22년 12월 부사장에서 사장으로 승진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아울러서 세계 최대 메모리 반도체, 스마트폰, 그 TV 제조업체인 삼성전자의 사장 17명 중에 유일하게 여성이죠. 삼성이 스마트폰 출하량 기준 최대 판매 업체로 성장하게 된 공로를 인정받았다고 하네요. 이 사장은 유니레버 코리아하고 SC존스 코리아, 로레알 코리아를 거쳐가지고 2007년에 삼성전자에 합류한 마케팅 전문가라고 합니다. 삼성에서는 무선사업부 전략 마케팅 팀 그룹장이 하는가 봐요. 그 전략 마케팅실의 마케팅 팀장, 글로벌 마케팅 센터장 이렇게 지내면서 갤럭시 신화를 썼다. 삼성은 지난해 말 이사장을 부사장에서 승진시켰고 여성 인재들에게 성장 비전을 제시하고 과감한 도전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뛰어난 여성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리고 또 7일날 그 부산 백스코에서 열린 그 국가 최대 투자 유치 행사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에 반도체, 에너지, 미래차 등 그 미래 첨단 기술 분야 기업 관계자들하고
해외 투자자들이 한자리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서로 모여가지고 정부와 기업 관계자들은 해외 투자자들 앞에서 미래 첨단 기술 투자처로서 한국의 핵심적인 매력을 어필합니다. 삼성은 글로벌 반도체 시장을 이끄는 리더이죠. 한국의 대표 선수로서 자사의 역할을 강조하고 반도체 시장에서 글로벌 경쟁을 야구에 비유를 하는 것 같아요. 삼성은 송재혁 DS부분 CTO 겸 반도체 연구소장 사장은 이날 컨퍼런스에서 이 반도체 경쟁을 야구에 비유한다면 삼성의 힘만으로는 부족하고 이 포수 역할은 한국 정부가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정부가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고 인력을 양성하고 사회적 환경 자체를 반도체 친화적으로 이제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뜻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송 CTO는 한국 정부와 삼성이 같은 뜻을 갖고 수비를 잘 해낸다면은 다른 업체들이 타자로서 안타, 홈런 등을 치면서 궁극적으로 한국이 K반도체 분야에서 굉장히 승률 높은 팀이 될 확률이 위해 높아질 거라고 합니다. 또 삼성이 D램하고 낸드하고 로직칩 이걸 동시에 개발하는 세계 유일무이한 회사라는 점을 또 내세우네요. 송 CTO는 D램과 로직칩도 10년 전 낸드가 같은 대로 이 3차원으로 기술 그 방향을 틀 예정이라고 해요. 30년 넘게 그 슈링크 한계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제는 모든 메이저 반도체 제품이 3D 방향을 틀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삼성이 또 기술적인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오는 2028년까지 세계에서 가장 큰 메모리하고 그 로직 칩을 연구하는 R&D 단지를 경기도 기흥이죠. 화성, 용인 등에 지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앞서서 그 기조 연설자로서는 반도체 장비 세계 1위 기업이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하고 이 최고 기술 책임자 겸 어플라이드 벤처스 최고 경영자 옴카람 나라마스가 나섰네요. 나라마스 CTO는 기조 연설에서 AMAT가 미국 외 지역 중 가장 많은 투자를 한 국가가 한국으로 한국은 반도체하고 기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장이다. 그렇게 언급을 해요. 그러면서 어플라이드 벤처스는 한국에서 반도체나 뭐 디스플레이, 딥테크, 도메인 등에서 투자를 지속하고 있대요. 그 딥테크하고 스타트업 기업들이 협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이런 회사들이 기업 공개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김종석 규제개혁위원장도 외국인 투자 규제 혁신을 주제로 한 연설에서 세계 경제가 뭐 국수주의, 보호주의로 향하는 것을 막고 정해야 한다. 이런다고 해서 일자리나 국가 이익이 보호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그 스마트한 규제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고 언급을 하네요. 김 위원장은 첨단 신기술의 지원과 2030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그 목표 달성을 위한 규제 개선, 그 지방정부의 자율성 부여와 규제 철폐를 통해서 투자 촉진 등을 정부의 중점적인 목표로 꼽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아주 또 흥미로운 또 분이죠. 뭐 반도체 전설로 불린다는 분인데 짐 켈러 테스토렌토 CEO인데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이 자체적인 그 AI 솔루션을 개발해 나가면서 오픈 소스가 혁명을 일으킬 것이다. 오픈 소스의 중요성을 강조를 해요. 켈러 CEO는 7일날 경기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된 삼성 AI 포럼 2023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가지고 향후 AI 반도체 기술의 발전 방향을 이같이 전망을 해요. 켈러 CEO는 AMD하고 인텔, 테슬라를 거치면서 기존에 없던 성능의 반도체를 설계를 해가지고 이 반도체의 전설로 불린다. 전설로 불리죠. 켈러 CEO가 주장한 오픈소스, 이 오픈소스는 소스코드를 무료로 제공하고요. 누구나 수정 배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예요. 올해로 7회째를 맞은 이날 삼성 AI 포럼에서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초거대 AI라는 주제를 올렸는데 경기한 사장도 개회사를 통해서 삼성은 고대역폭 메모리 칩을 비롯해서 AI 컴퓨팅 시스템의 핵심 부품을 통해서 AI 생태계를 강화하는 데 계속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삼성은 반도체 개발과 제조 공정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AI를 활용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AI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업계에 따르니까 삼성은 그 거대 언어 모델이죠. LLM이라고 하는데 이걸 통해서 반도체 설계 오류 식별하고 제조 공정의 최적화 그리고 품질 검사 등 반도체 제조 일선에
AI 역량을 총동원 중인 거로 전해져 있습니다. 이어서 첫 번째 기조연설을 맡은 요슈아 벤지오 캐나다 몬트리올 대학 교수가 안전한 AI 연구자 시스템을 향해 이런 주제로 강연을 했어요. 벤지오 교수는 LLM을 기반으로 발전하는 AI 기술의 결과가 연구자들의 개발 의도와 일치하지 않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한 AI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소개했다. 그렇습니다. 그 AI도 이제 의약품처럼 똑같이 과학적인 증빙을 통해 가지고 안전을 증명하고 정부가 관리해야 한다 제안을 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기존 연설자가 반도체 전설 켈러 CEO가 연단에 섰고요. 이 켈러는 연단에 서기 전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훌륭한 수준이다. 지난 20년간 그 협력을 해오기 때문에 알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전날에도 한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에 관련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앞으로 더욱더 부지런히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좀 많이 빠지면은 좀 모으시고요. 좀 오르면은 좀 관망해도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